마감 카운트다운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이슈 점검을 해보려 합니다. 3가지 이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D-1입니다. 주주총회 내일입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주주들을 달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무려 4조 원 넘게 삼성전자를 사들인 동학개미들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는 거고요. 그 언제보다도 개인 주주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쟁점은 3가지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게임 최적화 서비스, 이 GOS라는 앱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삼성전자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 왜 이것이 실행되면 기기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제 제기됐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또 스마트폰 1위 시장인 러시아에서 이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7만 전자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은 나올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이번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러시아 이슈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큰 시장입니다. 러시아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로 수출이 되는 이 갤럭시 시리즈들은 거의 한 해 한 4조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한 해에 270조 원을 벌어들이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시장 또한 놓칠 수는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고민입니다. 왜? 최근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서한을 받았거든요. 트위터를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삼성전자 제품을 못 쓰게끔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가 또 관심 대상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볼게요. 우크라이나 사태 기간에 따라서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도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스마트폰보다도 반도체 사업 비중이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또 빼놓고 해볼 수는 없죠. 한 증권사에서 이제 분석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건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에 종료되면 문제없다. 좀 길어지면 영향이 있겠다. 당연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볼게요. 무엇보다도 파운드리 이 시장을 꽉 잡아야 삼성전자가 7만 전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1등은 TSMC인데요. 그 뒤를 삼성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거냐. 파운드리 시장이 올 한 해 20%가 넘는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자, 계속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최근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삼성전자를 호출합니다. 물론 좋은 얘기로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줘서 고맙다, 삼성전자,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반도체 자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삼성전자에게도 결국은 악재로 돌변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합니다. 다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과연 목표가, 이 증권사의 목표가 평균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생각 좀 들려주세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삼성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꼭 제가 나온 다음 날에 시장이 오는데 제가 나온 날은 또 시장이 빠지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시장을 좋게 본다라는 건 당연히 또 삼성전자를 좋게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고스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제조회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스마트폰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전장 부품도 만들 건데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 부분이고 물론 이 한 부분이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캐시카우가
물론 그 스마트폰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전 여전히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파운드리를 제외한 기존 사업을만 보더라도 이 시장의 악재만 해소가 된다라면 저는 10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삼성전자가 15만 원에 갈 것인가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데 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나노 경쟁, TSMC와 진행하고 있는 이 나노 경쟁에서 어떤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 지금 이제 3나노 이제 경쟁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예상대로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만들게 되고 그런 어떤 수율까지 완벽해지게 된다라면은 저는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주가 대비 뭐 15만 원 얘기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나노 경쟁, 이 파운드 쪽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서 많이 도태가 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나노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전력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성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전기차, 그리고 로봇 산업 이쪽으로 갈수록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고성능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미세 공정이 좀 더 말 그대로 미세화가 돼야 되고요. 근데 이 미세화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입지를 넓혀가느냐. 지금 어쨌든 뭐 7나노라든지 10나노라든지 이런 거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쪽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그 앞으로 새로운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고성능 칩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얼마만큼 삼성전자가 잘 잡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뭐 애플이란지 AMD란지 퀄컴이란지 고성능 칩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성능 칩을 만들 수 있는 공정을 통해서 이 고성능 칩을 만드는 회사의 어떤 수주를 얼마만큼 잘 받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전자 실패한 이유가 7나노에서 수율이 안 나오게 되면서 퀄컴이라든지 AMD 같은 회사였던 고객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나노에서 이제 3나노로 넘어갈 건데 이 3나노에서 지금 TSMC를 제치게 되면서 상반기에 만약에 진짜 이 수율 공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앞으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TSMC에 밀렸지만은 그 위에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전망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TSMC가 상반기에 3나노 공정을 만들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쉽게도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게 공정의 한계인지 단순 연계인지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에 대한 한계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핀팻 공정을 상당히 많이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MBC 팻이라는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서 특허까지 현재 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BC 팻을 통해서 다단계 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앞으로 이제 3나노 첫 고객이 누가 되느냐. AMD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TSMC 쪽으로 애플이 물량을 3나노 공정이 만약에 TSMC가 나오게 되면은 애플이 전 물량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는 물량을 인텔이 가져갈 예정인데 AMD가 3나노 공정에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삼성전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공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AMD가 첫 고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AMD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인텔과 고성능 CPU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회사와 그 엔비디아와 또 GPU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능 칩을 누가 빨리 만드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는 충분히 10만 원을 넘어서 15만 원을 간다라고 저는 좋게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겠지만은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단서는 많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네. 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많은 같은데요. 단서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렇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이제 내일 주총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들려오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이 또 난립니다. 선전시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봉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전시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요? 중국의 일선 도시 가운데는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봉쇄 조치가 내려진 건데요.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그런 산업도시인데요. 텐센트, 화웨이 등의 통신사들도 다 본사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죠. 다 지금 문 닫았다는 얘기고요.
대만 폭스콘, 그 애플의 협력사죠. 폭스콘도 지금 선정 공장이 있는데 역시 가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한전전시에 진출해 있는 기업 수가 뭐 24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심리 싸움이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라고 꼽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들 모아놓은 ETF 흐름 쫓아가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조금 리오프닝 그 기대감 속에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어제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ETF, 이 상품이 5% 넘게 빠졌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 패션, 면세 섹터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팀장님, 아직도 이거 멀었나요? 중국 소비주들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정말 좀 괴기스럽네요. 그래서 무시무시하죠. 네. 저는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극화. 화장품도 그렇고요. 의료주도 네. 그렇고 분명히 엇갈린 반응이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화장품 쪽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리오프닝 말씀드리면서 3주 전인가 제가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보라고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해요. 그죠? 네. 클리오라든지 네. 아이패밀리 SC라든지 CNC 인터내셔널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중국은 상황이 안 좋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상황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중국 쪽에 매출이 좀 많이 발생하는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힘들 겁니다. 힘들 거고요. 이 중국의 봉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실직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안 좋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 매출이 80%가량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쪽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그 이후에 봉쇄 이후, 락다운 이후에도 일단은 뭐 대형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그와 중국 쪽에 기반이 된 화장품 업체들은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린 색조 화장품 관련된 그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중국의 락다운이 조정의 핑계가 되는 거고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패밀리 SC라든지 클리오라든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때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락다운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조정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의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잘 아시겠지만 FNF는 물론 아래 꼬리를 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어무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잘 가요. 그러니까 의료주 내에서도 또 양극화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FNF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MLB라는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매출이 50%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서 말씀드렸던 LG생활건강이라든지 FNF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오미크론 이슈가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중국 락다운 이슈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면은 실적 고점에 대한 가능성, 실적 우려감 이런 부분도 좀 씻어낼 숙제가 또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주를 이제 보시려면은 아무래도 미국 쪽 소비와 연관성이 있는 영어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이라든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굳이 의료 쪽을 들어가신다라면은 영어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료주라든지 화장품 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섹터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치부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성장성 높은 기업들은 있으니 이걸 잘 추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프라인 공연들이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당장 최근에 있었던 BTS의 공연, 사흘 만에 무려 4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올 한 해 엔터주도 괜찮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시각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BTS 공연 이렇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 극장에서도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아미들이 열광하는 그런 사흘을 보냈었던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겠죠. 올해 굉장히 많은 그런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엔터업계의 중요한 포인트죠.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하이브, YG엔터를 하나로 하는 어떤 일강 체제가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또 하나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SM 인수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SM 그리고 JYP가 또 한데 묶어져서 한 팀을 또 꾸려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뭐 오늘만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 조금 막 들썩들썩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올해는 진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엔터주 담는다면 뭘 담아야 될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오프라인 쪽 보게 되면 SM과 하이브를 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정말 잘했습니다. 앨범 판매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상대 사업을 잘 했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또 한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숙제가 있죠. 오프라인 쪽 그리고 신사업 이 부분인데 아마 성과는 오프라인 쪽이 더 빨리 날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BTS 콘서트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콘서트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SM이라든지 하이브 같은 종목을 너무나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플랫폼 같은 게 팬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 메타버스 팬덤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돈이 안 된다라면은 기업에서 할까요? 하다못해 장사도 돈이 안 되면 접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 메타버스를 통한 이 팬덤 문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돈이 된다라는 건 기업들이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종 연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제페토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용자가 3억 명입니다. 3억입니다. 거기에서 또 중요한 건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놀거리 현재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아티스트의 컨텐츠를 즐기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에서 팬심을 담은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이 만들어진 컨텐츠를 통해서 또 공유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놀거리,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처럼 온라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즐기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웃고 즐기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팬들을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좀 가둬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제페토가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엔터사라든지 그리고 플랫폼사들이 이쪽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속도를 낼 겁니다.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탑픽은 SM? SM 하이브. 하이브. 하나 골라야 되나요? 하이브? SM. 오, 네. 네, 의외인데요? 네. 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 3가지 분석해봤고요.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어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아쉽게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죠. 5월까지는 전쟁을 각오하고 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야기도 좀 언뜻 들린 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FOMC 임박입니다. 25bp 올리겠죠. 하지만 그 플러스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그 이후에 내놓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이렇다 할 방향성도 찾지 못한 채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는 모습인데요. 중국에 대한 리스크도 더해가면서 코스피는 오늘 결국은 1% 가까운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네요. 2620선대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FOMC 이후에 2500선도 각오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긴 하나 그 숫자는 정말 보고 싶지 않네요. 코스닥 지수 870포인트로 그래도 좀 버티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급락 이후 오늘도 조금 밀려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증시의 급락세가 두드러졌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가 거의 3% 넘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소폭 올라서 1242원대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수급 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오늘 또 우리 시장에 도와주질 않습니다. 개인들만이 사들이는 모습 오늘도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은 6천억 원 넘게 팔고 나가는데 7일 동안 무려 4조 원이 넘는 돈을 우리 시장에 팔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볼까요? 코스닥 시장도 매한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팔자 흐름 속에서 개인들이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또 사고 가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었죠. 뭐 5천억 원대의 규모였었던가요? 오늘은 700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시총 볼까요? 코스피 시총 상단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자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바닥이 대체 어딜까요? 오늘은 35만 원대까지 내려온 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시가총액 2위 자리가 위태위태합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2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1% 넘는 하락이었고요.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받는 것이겠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반도체 소재 공장을 침공을 한 것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네온가스가 우리나라로 이제 수입이 되는 그 해당 공장이었던 겁니다.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12만 원 선이 깨져버린 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볼까요? 시총 상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랜만에 그래도 빨간불을 켭니다. 1% 넘는 상승이고요. LNF가 1.4%의 하락인데요. 사흘 연속의 하락이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LNF는 16만 8,500원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자, 특징주들 한번 볼까요? 시장이 밀리는 가운데서도 항공주들의 움직임은 웬일로 좋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곧 머지않아서 우리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를 해제한다라는 이슈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항공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관련 업계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아나항공이 6% 넘게 올랐고요. 티웨이 홀딩스, 진에어 등등도 3에서 4%대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엔터주들의 흐름 이슈 하나 보고 왔는데요. 오늘 이제 인수설이 돈, 그 SM 그리고 카카오 이 지분 인수설과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 2개만 보겠습니다. SMCNC가 관련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2% 넘는 상승을 또 보여줍니다. 어느덧 5천 원대도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자회사죠. SM의 자회사 디어유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51,900원으로 2%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감 상황 점검해봤습니다.